네, 전 세계에는 200개가 훨씬 넘는 국가가 존재하죠. 네. 모든 국가나 정보를 한눈에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중요한 글로벌 이슈를 해석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일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국가의 어떤 이슈인가요? 네, 오늘 인도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중국에 이어서 인구 기준으로 보면 인도가 가장 많죠. 인도에서 최근 제조업이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에 따른 수혜 기업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도에 대해서는 지난 여름쯤에 네. 굉장히 위기설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우리나라까지 수혜를 미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인도의 제조업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살펴보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네. 그 여건들을 보면 계속 발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실제 국내 기업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찾아내는 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도죠. 인도의 제조업 그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산업별로 성장률을 보시면 2012년과 2013년을 좀 비교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3차 산업 쪽으로 뭔가 중심이 좀 이동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3차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빨간색이 2013년이니까 2012년도에는 주로 1, 2차 산업들의 발전이 눈에 보시는 모습이었다면 2013년 들어서는 좀 더 3차 산업 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건설업을 중심으로 해서 2013년에도 양적인 성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도의 산업별 FDI 비중을 보시면 가치 기준으로 제조업에 가장 많은 돈이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도 이 외국 돈이 들어와서는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프로젝트 숫자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실제 가치와 고용 창출 효과로 가장 큰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을 봤을 때 외국의 돈들이 바보가 아니죠. 인도에 들어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살펴봤을 때 인도의 제조업을 부흥시키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성장률, 그리고 제조업의 성장률도 전반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GDP도 9%가 넘었던 것이 지금 2012년 넘어와서는 7%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조업 성장도 한때 10% 넘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5%대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등 성장 탄력은 둔화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 분명히 바뀌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살펴본다면 인도의 제조업 발전에도 분명히 국내 기업들 또 세계 기업들은 영향을 받고 있고 투자도 계속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탄력의 속도는 둔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질적으로 나아지고 있다.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탄력적인 상승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인구 구조의 변화와 함께 탄력적인 제조업의 비약적인 반등이 있었죠. 그것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여러 가지가 겹쳐진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를 지금 인구 구조로 살펴보시면 가장 일할 수 있는 그 인구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준비된 그림에서 표시되고 있습니다만 총인구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총인구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는데 벌써 10억을 넘어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총인구 중에서 15살 이상에서 64세까지 일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이 65%에 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할 수 있는 인구의 숫자로만 본다면 중국과 거의 맞먹을 정도의 숫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도라고 하는 땅도 워낙 넓고 또 이렇게 북쪽이나 남쪽, 극남이나 극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는 지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밀림이라든지 아니면 히말라야 이런 지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인구들은 상대적으로 좀 멀어지겠지만 최근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산업화가 되고 있다는 점,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도의 공용어가 영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시아권 내에서 영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급 인력도 많고 해외 쪽으로 나가 있는, 즉 영어권 내로 나가 있는 그런 인력들이 많아서 고급 인력이 숫자적으로 가장 많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 돈도 들어오고요. 정부 돈도 들어오고 인도의 기업 돈도 들어오면서 최근 인도에서 가장 많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구개발비인데요.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2012년도에 계속 발전하는 속도가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30%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 수입만 해오던 중국이 여러 가지 제품들을 스스로 개발하기 위해서 로컬 기업들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자본과의 합작을 통해서 혹은 자기 자본을 통해서 계속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해외 기업들도
그 인도의 로컬 기업들과 또 지방 정부와 함께 연구 개발비를 쏟아붓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인도의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인도의 공장이 얼마나 많은지 이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제 글씨가 워낙 작아서 보이시지 않겠지만 글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도의 주요 자동차 공장 위치인데요. 지금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는 엄청나게 많은 공장들이 있다라는 거죠. 인도의 로컬 기업도 있지만 폭스바겐을 포함해서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인도의 전국 각지에서 공장을 세우고 있고 증설하고 있고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자동차뿐만 아니라 최근에 다른 설비들도 빠르게 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은 뭐 굉장히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인도의 큰 내수 시장과 함께 연구개발비의 증가라든지 인구 구조라든지 향후 제조업에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여건들을 갖춰진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또 제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아직 인도에서는 중국과 같이 인건비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리쇼어링 같은 경우는 아직 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가 보네요. 오히려 리쇼어링이 아니라 그쪽으로 더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리적인 중요성을 놓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인도의 위치가 어딥니까? 중국과 유럽의 사이죠. 중동도 바로 옆에 있죠. 유럽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가깝죠. 그러니까 인도라고 하는 그 지리적인 이점이 상대적으로 여러 대륙과 맞닿아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점은 많은 것 같은데 인도와 우리나라가 교육 규모가 얼마만큼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얼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현재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인도의 교육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리적인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현대차 같은 경우가 지금 어느새 인도에 진출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전체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인도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 2012년도 자료인데요. 스즈키와 현지법인의 합작법인이 37%로 절대적이지만 현대가 1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중심의 어떤 자동차 기업들은 굉장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쪽의 공장이라든지 추가적인 설비 물량들을 고려해 봤을 때 현대차나 모비스, 만도, 한라공조, 한국타이어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좀 높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이 그림에서 숫자는 안 보이셔도 됩니다. 글로벌 산업기계 생산과 소비 순위를 봤을 때 인도가 만들어내고 있는 산업기계 이 생산은 16위 정도지만 실제로 소비하고 있는 것은 세계 7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것 이상의 3배 이상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진출해 있는 국내 산업기계 기업들은 두산중공업, LS탄전, 효성,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군들이 이미 진출해 있고 상당히 많은 물량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도 기계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은 좀 이어져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인구 2위인 인도, 제조업의 발전에 따라서 국내 수혜주까지 또 꼽아주셨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